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출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병원복,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출석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평복을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저게 아마 수의인데 환자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갈아입기도 힘들어서 이 환자복 상태로 지금 출석했다고 하고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심장 스텐트 7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과거부터 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좀 보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병보석 청구를 했죠.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만큼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좀 재판부에 오늘 좀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재판부가 물어봤대요. 따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한번 구치소 바깥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긴 하겠죠. 고령이니까 예. 원래도 심장이 좀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약간 선처를 구하는 증언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은선 전 장관도 그렇고 굳이 사복 갈아입기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예. 갈아입을 때마다 신체 검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항상 입었던 건 일종의 본인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 나는 무죄야. 이걸 계속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기조에서 갑자기 환자복을 입었다. 뭔가 재판부에 할 때 호소를 하고 싶은 근데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안 중에서 병보석이나 보석을 신청한 사람 중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보석을 떠나서 어쨌든 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구속기간을 다른 죄로 해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이 만기가 그 전에가 선고가 나니까 그때 무죄 나오면 제일 좋고 유죄가 되더라도 나는 집행유예를 나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그랬대요. 제가 늘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고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져서 그냥 오늘 너무 불편해서 그냥 환자복 있는 그대로 입고 나왔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기업 회장들 맨날 출석할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오거나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중에 정말 아픈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것이 대국민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힘드니 제발 보석 좀 해주세요라고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게 물론 제가 저분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점들을 재판부가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의료인이 진찰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의료인이 진찰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엔 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화제 인물은 국정농단 사건에는 박영선 의원의 얼굴이 있네요. 살생부 그대로. 어제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거 인사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이 검사들의 상당수가 작년 이 박영선 의원이 예언했던 명단에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영선 의원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네, 총 12명의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우병우 사단 해서 12명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이 이동열 3차 장관 김기동 부패범죄수사단장 빼고는 다 옷을 벗거나 지금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도 이야기하기를 검찰 내부에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종의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단이라는 개념으로 딱 조직화된 건 아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좀 강한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권과 가까운 정권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누군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름들을 쭉 해가지고 아마 줬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박영선 의원이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2명 빼고는 전부 다 인사 좌천되고 또 일부는 옷을 벗고 나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박영선 의원이 거의 쪽집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건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고, 네.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엊그제 검사장 4명에 대한 전격 인사를 단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어떤 검찰의 인사와 제도 개혁의 그런 첫 단추를 지난번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단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곽근 대구고검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8장 그렇죠. 조사 요거를 담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는데 한 언론 카메라에 잡혔죠.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뭔가 좀 의미심장한 예. 글을 남기고 네. 본인이 이제 물러나겠다. 뭔가 좀 조직의 탓을 하는 듯한 네.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제 사의를 이 표명한 사람들이 윤곽근,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검사장들이잖아요. 다 검사장들인데 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건데 이게 그 자천성 인사가 확실한 거죠. 이게요. 네. 검찰은요. 우리 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칼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검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좌천이라고 보는 게 고검은 실제로 수사 안 합니다. 네. 공소 유지만 하지. 예. 항소심. 지검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검으로 가서 승진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첫 검사장 보직으로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지만 예. 대부분 이제 고검 차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 보직으로. 그런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고검 그리고 법무연수원 더 하죠. 법무연수원 연구가 뭘 연구하겠어요. 책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연구를 하겠죠. 설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기다가 해서는 다 싫어해요. 하는데 내가 서울 딱 중앙지검에서 대검에서 수사 막 하고 가다가 연구원 딱 가서 책상 가지고 논문 보고 이러고 있으면 양팔 날개 다 꺾은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원이요 좌천 맞습니다. 자천이 확실하군요. 네. 아 그러니까 옷 벗었잖아요 내부는. 그리고 약간 특정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특히 좌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봉 이 부장 같은 경우는 정은혜 문건 사건 수사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좌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의 최수의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라고 이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이 된 거죠. 그게 다 네. 이제 뭐 우병호 전 수석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청와대에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요 저렇게 한번 좌천돼도 살아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한 2번 이사 탈락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시각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내가 좌천된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더군다나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다 선배인데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거죠. 근데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등등의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꺼지면 다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컴백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수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국민들의 어떤 질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 개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였죠. 오늘 또 SNS에 역시 글을 남겼습니다. 이남희 차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걸로 시작해서 혹시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탄생 앞에 섰던 정치검찰, 문 정권에서 수술을 당하고 있는데 자,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에 의한 친박 정권의 홍위병 노릇했던 것, 그런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도 내부적으로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전직 검찰 출신인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떤 또 검찰 내부의 또 혁신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도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본인 검사 출신인 거 엄청 자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오래 시기 검사로.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인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부분 판결도 안 난 상황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유죄가 나왔다가 무죄가 됐고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전에 검찰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이 탄압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은 저것도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내 판결도 내 조사도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검찰의 저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본인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이 검찰에 대한 서운함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검찰 무소불위 권력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친정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고요. 불발이 됐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 청와대에서도 자, 강경화 후보자 제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채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제는 또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또 자, 강경화 후보자 저 외교부 지지선언을 했죠. 지지선언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국회에서 채택해 주십사 하고 호소하면서 지금 이 인사 관련돼서 지금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겐 쇼통, 야당에겐 불통, 비판 세력에게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만 하는 사통 정부라고 제가 명명한 게 근거 없는 말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네, 하여튼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쇼통, 먹통, 호통, 뭐 이런 등, 불통,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운이 강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으로 장관 11명을 추가로 더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참 걸리는 게 엄청 많다고 하네요, 이남희 차장. 그러니까요. 네, 가장 뭐가 제일 많이 걸렸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 이제 후보자들 또 청와대 참모들 일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뭘까요? 제가 밑에 나와요, 이미. 참. 나오네요. 네, 논문 표절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면은 야간대학원, 특수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죠. 많거든요. 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다 보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 대학원들 같은 경우는 또 연구도 있지만 뭔가 친목을 다지고 네트워킹을 쌓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좀 논문을 쓰는데 사실상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논문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자막이 조금 전에 나갔던 것처럼 2위는 위장 전입. 지금 여러 후보자들도 지금 보면 위장 전입 이슈들이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2위가 위장 전입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시청말로 가방끈 이걸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야간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사해 보시면 논문 제대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우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 대학원이라고 주간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특수대학원이라고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홍보대학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나 PD나 이런 분들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규정을 지켜야죠. 규정은 지켜야 되지만 그 퀄리티 자체가 심사할 때 보는 퀄리티 자체는 일반 대학원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대학원이나 아니면 특수대학원 야간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다니신 분들이 너무 급하게 논문을 쓰다 보니 표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용하면서 제대로 그 내용을 쓰지 않아서 표절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마 이제 업무가 과다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진급을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한데 그 학력을 쌓기 위해서 밤에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기준이 엄격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조금 쓰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추미애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 좋은 거 봅니다. 하여튼 당청 간에 소통이 잘 된다는 건 좋은데, 뭐 과거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이렇게 뭐 아우 뭐 이렇게 하면서 포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여튼 오늘 저녁에 당청이 만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당 지도부들을 뭐 불러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네, 총 12명의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우병우 사단 해서 12명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이동열 3차장과 김기동 부패범죄수사단장 빼고는 다 옷을 벗거나 지금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도 이야기하기를 검찰 내부에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종의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사단이라는 개념으로 딱 조직화된 건 아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좀 강한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권과 가까운, 정권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누군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름들을 쭉 해가지고 아마 쳤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박영선 의원이 쭉 얘기를 했는데,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출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병원복,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출석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평복을,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저게 아마 수의인데 환자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갈아입기도 힘들어서 이 환자복 상태로 지금 출석했다고 하고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심장 스텐트 7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뭐 과거부터 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좀 보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병보석 청구를 했죠.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만큼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좀 재판부에 오늘 좀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재판부가 물어봤대요. 따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한번 구치소 바깥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뭐 이상은 없는데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몸이 안 좋긴 하겠죠. 뭐 고령이니까 원래도 뭐 심장이 좀 안 좋았다고 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도 약간 선처를 구하는 측면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굳이 사복 갈아입기가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갈아올 때마다 신체 검사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항상 입었던 건 일종의 본인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뭐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 나는 무죄야. 이걸 계속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기조에서 갑자기 환자복을 입었다. 뭔가 재판부에 때 호소를 하고 싶은. 근데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안 중에서 병보석이나 보석을 신청한 사람 중에 받아들여진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병보석을 떠나서 어쨌든 뭐 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아무리 늦어도 뭐 구속기간을 다른 죄로 것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점들을 재판부가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전문 그 의료인이 진찰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의료인이 진찰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엔 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제 인물은 국정농단 사건에 있는 박영선 의원의 얼굴이 있네요. 살생부 그대로. 어제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거 인사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이 검사들의 상당수가 작년 이 박영선 의원이 예언했던 명단에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영선 의원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그래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이 만기가 그 전에가 선고가 나니까 그때 무죄 나오면 제일 좋고 유죄가 되더라도 나는 집행유예로 나가고 싶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부에서 그랬대요. 제가 늘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고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져서 그냥 오늘 너무 불편해서 그냥 환자복 있는 그대로 입고 나왔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을 뭐 그대로 믿어주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기업 회장들 맨날 그 출석할 때마다
뭐 휠체어에 앉아오거나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거나 아니면 뭐 침대에 누워서 오거나 이런 예,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물론 예. 그중에 정말 아픈 분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것이 대국민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힘드니 제발 보석 좀 해주세요라고 예.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저게 물론 뭐 제가 저분의 건강